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펼쳐보니까 시작부터 아주 익숙한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로봇 때문에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걱정들 말이죠. 네, 우리 모두가 하는 걱정이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 질문의 방향을 아예 그냥 확 틀어버려요. 이건 일자리를 잃는 위기가 아니다. 인류가 그 지긋지긋한 노동이라는 과제에서 드디어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대담한 생각의 지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네, 이 자료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동물적 생존을 위한 노동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진정한 사람다운 활동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활동이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간과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아, 인간과 사람. 보통 같은 의미로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 다르게 봐요.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러니까 아직 동물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고요. 우리가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바로 그 모습이죠. 아하. 하지만 사람은 그 단대를 넘어서 생존이 아니라 창조와 기여를 위해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인간에서 사람으로의 진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인간과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단순히 직업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종 전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서 겪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 나오는 통계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인류가 전체 진화의 30%를 이루는데 수십만 년이 걸렸는데 나머지 70%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70년 만에 해냈다고요.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죠. 인류의 지식, 기술, 경제 규모가 지난 70년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죠? 성장의 목표는 달성했는데 성장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평생 에베레스트 등반만을 목표로 훈련한 산악인이 정상에 딱 오른 뒤에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면서 망연자실한 상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갈 땐 괜찮았는데 막상 목표 지점에 도착하니까 허무하고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AI와 로봇에 대한 공포는 바로 이런 방향상실의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전 시대의 생존 방식, 즉 동물처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명확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 소가 밭을 갈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반복적인 행위, 이걸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아하. 반면에 성장을 마친 인류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그런 노동이 아니라 활동, 더 구체적으로는 인류 사례를 이롭게 하는 문화 활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혼란은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인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로봇이나 AI 같은 기술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료에서 드는 그 포크레인 비유가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수십 명이 삽이랑 곡괭이로 하던 일을 지금은 포크레인 한 대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포크레인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면서 시위하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는 그 포크레인을 조종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하게 됐고요. 바로 그 비유가 핵심을 찌릅니다. 드론 배송, 자율주행차, AI 챗봇도 본질적으로는 다 포크레인과 같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기계에게 넘기는 것. 이건 인류 발전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기술은 우리의 일자리에 빼앗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원치 않는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포크레인은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AI는 정신 노동, 심지어 창의적인 영역까지 대체하려 하니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요. 이 자료들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들도 그 차이점을 당연히 인정하지만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AI가 대체하는 정신노동 역시 그 본질을 뜯어보면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정보 조합 같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아, 정신노동 안에도 기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의미의 창조.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내는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표자 일화가 이런 변화의 속도를 잘 보여주죠. 어떤 일화였죠? 85 올림픽 직후였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허공에 대고 막 말하면서 웃더래요. 네.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블루투스 통화였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모습인데 말이죠. 그때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겠네요. 그렇죠. 결국 기술이 주는 낯설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개인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 운전은 100% 자동화되고 심지어 전쟁마저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더군요. 네. 그 예측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가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무인 전투기랑 로봇 군대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논리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서로가 공멸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네. 기술 발전이 결국 인류가 이런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고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죠. 자, 그럼 이렇게 기술 덕분에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그 빈 시간을 채워야 할 문화활동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솔직히 문화활동이라고 하면 보통 박물관 가거나 음악회 보거나 하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던 것들이 대부분 흉내내기에 불과했다. 이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맞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본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없이 그냥 남들처럼 예쁘게 그리는 기술만 연마한다. 그건 흉내내기라는 거죠. 정치의 본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에 대한 연구 없이 권력만 쫓는 정치인들, 또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탐구해서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그저 복을 빌고 문제 해결을 신에게 떠넘기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본질이 빠진 껍데기, 즉 질 낮은 활동의 예시라는 겁니다. 아, 그 설명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도요. 네, 그 부분도 재밌죠? 만약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러 가는 거라면 편한 작업복을 입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값비싼 양장을 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행위는 노동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다. 이 해석이 신선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문화, 친구문화, 직장문화,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최선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고 연구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서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질 높은 문화활동의 핵심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행위. 그런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신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비는 건 아직 성장이 덜 된 인간 단계의 신앙이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진정한 사람 단계의 종교 활동이다. 이렇게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세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모든 행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지금까지의 인류가 생존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를 고민했다면 이제 우리는 왜 사는가, why we live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전체가 바로 문화활동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분석으로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독특하고 대담한 주장이 나와요. 네, 그렇죠. 왜 이 거대한 인류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류 전체를 거대한 고목나무 한 그루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비유가 이 주장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천 년간 전 세계 인류가 각자의 땅에서 만들어온 모든 문명, 지식, 사상, 종교가 나무의 가지와 줄기였다고 말이죠. 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뻗어나가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지난 70년간의 압축 성장과 세계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가지와 줄기의 정수, 즉 씨앗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씨앗들이 모여든 땅이요? 네,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이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모든 철학, 종교, 과학기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이념들까지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의 샘플이 이 작은 한반도에 전부 들어와서 응축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걸 갈등과 혼란의 원인으로 보는데 이 자료는 이걸 엄청난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뿌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흙 속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와 가지, 잎사귀로 다시 올려보내서 나무 전체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모인 인류 문명의 씨앗들을 잘 연구하고 융합해서 여기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참문화와 새로운 사상이라는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전 세계로 퍼뜨려야 한다고요. 네. 방향을 잃은 인류 전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개념도 이해가 되네요.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 뿌리의 역할을 해낼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겠군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나아가서 인류 전체가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책임을 묻는 수준인데요. 네, 맞아요. 단순한 칭찬이나 예언이 아니라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만들어 올리지 못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난제들도 풀기 어렵다는 거죠. 일자리 문제, 저출산, 정치적 갈등 같은 한국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더 큰 일을 찾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진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어쩌면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네. 이건 일자리를 뺏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수십만 년간 해오던 그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졸업하고 진짜 사람다운 문화활동을 시작할 때가 왔다는 거대한 신호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온갖 문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아주 대담하고도 무거운 주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은 기술이나 경제 전망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존재 이유와 우리 사회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밤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내일 아침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시작할 문화활동, 즉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당신이 만들고 기여하고 싶은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